저는 사실 원규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지금도 저는 뭐 거의 육각형이라고 봐서. 자기랑 비슷해놓고 아니, 닫아 아니, 아니. 놓고 저보다 낫죠. 육각형이고. 아니. 성격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지 저보다 낫죠. 바로 먹어요? 드셔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됐다.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이거. 레몬도 들어간 것 같고 캐러멜, 치즈, 유자 그 맛이 나요. 맛있다. 오늘은 저희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연하기로 했잖아요. 여자 출연자 리뷰? 지난번에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네. 주변에서 연락 많이 왔어요? 뭐래요? 여자 출연자 리뷰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 많이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연 더 안 빼먹고 챙겨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섭외 요청도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 SBS 쪽에서도 한번 불러주시고 어땠어요? 딴 데 가보니까? 새로운 분들이랑 해서 어떤 재미도 있었는데 저는 저희 채널 PD님들이 제일 편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찍었던 거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저 채널에도 좀 선생님들 좀 모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본론 드디어 본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환승연애 시즌 4 중에 이제 많이 말씀 주셨던 여자 출연자들, 여성 출연자분들을 리뷰를 해보려 하고 이번에도 역시 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이러한 갈등이 생기면 자꾸 싸움이 나고 이게 그게 커지게 되면 정말 헤어짐과 결별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 라고 제가 현장에서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높은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아무래도 방송이란 게 일부에 편집된 내용만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만 보고 좀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남성 편과 마찬가지로 S, A, 취존, 환승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민경부터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민경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민경님. 민경님은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신 좀 복잡한 스타일? 여성분들 중에 사실 흔하긴 해요. 단순하신 여성분들이 더 적을 정도로 여성분들이 보통 좀 복잡하신 편인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감정 기복도 좀 있으시고 자기 감정을 좀 직시하시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11화까지 쭉 보면서. 왜냐면 이분이 정말 그 자기의 엑스인 유식에게 마음이 없고 미련이 전혀 안 남았다면 사실은 그렇게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조금 공격적인 말투로 말씀을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께서 계속 인터뷰나 외부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나는 그 연애를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미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유식이 잘 지내는 거 보면 막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막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조금 다소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밝고 잘 웃으시고 사회성 좋고 센스도 넘치는 그런 되게 밝은 모습과 이제 X를 만났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금 다소 공격적으로 변하시는 그런 어두운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좀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복잡하신 상황이시고 그거를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외에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더. 보시죠. 원래 4시간 이상 자잖아요. 요즘은 계속 4시간 잤는데요. 이게 유식이의 이런 대답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민경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유식 씨가 대답이 돌아오는 게 다 헛돌아요. 대화가. 잠이 이렇게 많으신데 왜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은 사실 7년을 사귀었잖아요, 두 사람이. 무슨 심리로 물어보는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나랑 사귈 때 잠자다가 그렇게 싸우고 했으면서 여기 오시니까 참 잘 지내시네요 라는 말을 꾹 참고 이제 살짝 비꼬듯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찌르시는 건데 이제 유식님은 대답이 돌아오는 게 나 그냥 술은 안 먹었는데 지금 술 안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피형 대답이란 말이에요. 저런 대답들이. 뒤에 장면 제가 기억하기로 백현님이랑 있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연관성 없는 이야기를 또 꺼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민경과 유식 이들은 왜 안 맞는가? 물론 모든 커플의
결별과 갈등에는 양쪽 책임이 보통 있겠지만 누구 잘못이 더 클까를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들의 연애 시작부터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민경님이 소위 말하는 막 요새 커뮤니티에 보면은 막 민화와는 참지 않기 막 이러면서 막 절대 바로 잡돌이 들어가시는 퀸 민경 막 이런 쇼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런 밈이 뜨면 그게 만약에 처음에 만약에 더 심했다. 그래서 유식이 지쳐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 얘하고는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게 7년 동안 학습이 되면 이제 여기 와서도 그냥 포기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얘랑은 얘기 더 해봐야 싸우기만 한다. 그래서 유식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유식님이 보면은 모든 면에서 회피형은 아니에요. 다른 여자분들하고 막 대화하거나 할 때는 긴장하고 쑥맥 같은 모습은 귀여운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회피를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민경한테만 그러잖아요, 유독. 이 유식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민경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진님과의 데이트를 하거나 너무 즐겁게 잘 웃고 재밌게 놀고 이런 장면들을 서로 X만 아니면 행복하게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다 보니까 과연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왔던 장면들만 두고 보면은 민경님이 조금 더 솔직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는 왜 4시간밖에 왜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만나기만 하면 오빠가 자고 했던 게 사실 우리 싸움의 여러 원인이었는데 여기 와서 뭐 진짜 그렇게 신나게 노는 거 보면은 나는 제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는 거냐, 기분이 안 좋다. 사실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는 엑스커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 톤이 저는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어떤 예의를 갖춘 성숙한 모습에 말할 수 있는 어떤 좀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거지 하는 거기서 가정적인 척하지 마라. 어이구 잠이 참 많으신데 이거는 솔직히 좀 비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내 마음 들여다보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감정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연애나 뭐 다른 친구들, 동성 이성 친구들 연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나도 왜 내가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종종 듣고는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기분이 나쁘고 슬픈 건 알겠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를 이어가려면 내 마음을 먼저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그 마음이 내가 왜 들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연애를 잘 하려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세 번째로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인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의 원인을 나도 모르고 그냥 기분만 나빠져 있으니까 폭언을 하게 되고 비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건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분은 둘 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애둘르고 그럼 듣는 남자도 애둘러서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빙빙 헛돌다가 싸움으로 번지고 그게 다 서로가 서로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서로 감정의 원인도 잘 모르고 건전하고 성숙하게 풀어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법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삼박자가 안 맞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민경님에 대해서 제가 뭔가 한마디 뭔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의 감정을 조금 더 왜 내가 이런 감정일지를 좀 직시하는 법을 조금 내면적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 상대한테 성숙하게 표현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미 그런 훈련이나 감정적으로 그릇이 완성되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민경님은 제 생각에는 연상이랑 잘 맞으실 것 같고 이런 커플 많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좀 안 되게 이런 이유로 좀 다투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혼이 의외로 불륜이나 가정폭력이 80% 90%씩 되지 않아요. 성격 차이가 진짜 많아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게 보통 이런 모습. 이거죠. 이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둘이 대화를 아무리 해도 이게 나는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공격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잠을 안 주무시네요. 참 안 주무시네. 나랑 있을 땐 잘 주무시더니 약간 이거잖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그 남자 입장에서도 유식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 또 아는 거 맞아요? 아니 저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표정 딱 굳잖아요. 유식도 또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앙금이 쌓여 있어서 이제 회복이 안 돼. 유식도 뭐 말만 하면 아 얘 또 시작했다 이거고 민경님도 내가 어렵게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얘 또 회피하네.
회피형 남자 답 없다. 서로가 서로를 어느 한쪽이 딱 잡고 멱살 캐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둘은. 앙금도 많이 쌓였고. 저는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씬이, 물론 지금 저희가 오늘은 뭐 여성 출연자 하는 거지만 X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침실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 좀 이랬더니 그냥 유식이 슝 가버리는 영상 딥페이크도 있던데, 막 발로 걷어 차가지고 막. 아 이거 봤어요? 아니 점프하는 게 어이가 없어. 나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 좀 때렸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아 맞다고? 진작에 차라리 저렇게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했겠죠. 근데 저게 말이 되나 싶긴 해요. 말을 꺼내는데 고개 둘러서 가버리잖아요, 그냥. 7년을 사귄 사람한테 저런다는 게, 이 사람이 사회성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유식 씨가. 근데 왜 저렇게까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누가 원인이고 누구 책임이 크다, 그런 건 제가 뭐 그런 궁예질을 할 수는 없지만, 두 분 다 조금 안 맞는 사람이고, 두 분 다 조금 미성숙하신 면이 있고, 좀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를 조금 더 하시는 걸. 네. 그러면 민경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티아? 민경님, 저는 솔직히 한 5, 6화까지는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왜냐면 3화였나? 그 X 채팅룸에서 정보를 차단을 해요, 유식에 대해서. 본인이 재회의 마음이 그렇게 거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는, 다른 여자들이 유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현님으로 기억하는데, X는 어떤 데이트를 할 때 제일 좋아했어? 어쩔 때 가장 행복해해? 나랑 있을 때 행복해해. 누구한테나 친절하니까 착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왜냐면 본인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의 정보를 얻었잖아요. 근데 자기만 차단하는 건 사실 좀 불공평한 거잖아요. 물론 뭐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는 있어요, 뭐 뺏기기 싫다거나. 근데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사실 그냥 직시를 하고, 정말 본인의 X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해서, 나는 너와 재회할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게 반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뭐 얘랑 내가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다시, 근데 얘가 나한테 마음이 없으면 뭐 포기하자, 다른 사람 나도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건강하게 흘러가면 되는데, 앞에서는 재회할 마음이 없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를 차단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자상한 척 하지 말라 그러고 잠을 잘 주무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은 좋은 연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연인이나 배우자로서. 근데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사실은 미련이 있었는데 없어 보이고 싶어 하신 마음이 있었다거나, 자존심 때문에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는 환승각까지는 절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취존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거 한번 봐볼게요. 그 네. 유명한 3시간 아, 토크 부분. 진짜 너무. 근데 난 진짜 너가 이해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게 좀 싫어? 눈치가 보여? 눈치가 보이냐고? 현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지극히 정상이죠. X가 빡치게 하니까 빡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진님은 제가 보기에, 현진님 몇 년생이죠? 혹시 아시나요? 조금 어리신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뭐 실제로 어리실 것 같고. 97. 97년생. 이렇게 막 엄청 어리시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현진님은 제가 여기서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분의 X는 제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진님을 보고 이 사람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아파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현지 씨가 만약에 지현 씨처럼 강인한 멘탈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현지 씨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X와 이상한 행동들, 뭐 X 속에서 뭐 버렸다, 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자들 여기 왜 와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난 웃음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라거나. 그리고 잘 보면은 그 백현이 계속 스킨십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앞에서 그렇게 좀 거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너 나한테 미련 없어? 마음이 있어? 질투해? 뭐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누구라도 화가 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은 화가 날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는 여성분의 입장에서 조금 강단 있게 움직였다면, 얘는 그냥 내가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거나 다른 인연을 찾겠다거나 하면 좋은데, 지연처럼? 그쵸.
그러니까 지현 씨가 한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막 저렇게 매달리거나 막 갑자기 막 기대거나 뭐 계속 슬퍼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그런 울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이제 매달린다는 거는 좀 매달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강단이 조금 없으시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의 정이랑 그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그런 약간의 도파민 이런 거에서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혹시 그러면 진짜 이혼 그거 많이 케이스를 보셨으니까 네네네. 나쁜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좀 안 좋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무지막지하게 많죠. 나쁜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더 중요하고 막 리더십 있게 튀어나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전혀 좋은 배우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지는 그러면은 티어를 어떻게? 현진님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극한의 환경에서 고통받는 것밖에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취존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아니 근데 뭐 나쁜 분도 아니고 좋은 분일지 볼 기회도 많이 없었고 데이트할 때 하하호 웃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전 지금 좋은 배우자가 누군지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은 지현 볼게요. 네. 지현님은 무난하죠.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고 육각형이신 것 같고 지현 원규의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 흠잡을 데 없는 둥글둥글한 육각형 인물들인데 서로만 만나면 그러니까 약간 작은 악귀로 변하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도 X 앞에서는 저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현, 원규 그 X 커플들을 보면서 딱 하나 들었던 아쉬웠던 점은 서로의 감정을 숨겨요. 마지막에 결국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원규님 침대방에 들어와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뭐 그건 말해줄 수 없지. 난 그건 말하지 않을 거야. 우린 헤어졌으니까. 뭐 이런 대화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장면 보고 놀랐어요. 원규 씨가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고. 왜 울었어 갑자기? 그런 게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네. 원규는 유식이랑 다르게 물어보네. 그쵸. 다르다니까요. 아예 달라요. 유식님은 아직 어리시니까 그래서 키우면 되죠. 아 근데 이거 보면서 변호사들도 뭐 개원은 아니지만 사무실 차려주고 약간 이런 얘기해요? 변호사 개업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규님이 한 말실수죠.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사랑하는 지금 연인이 그런 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비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서 말실수 같은 거겠죠. 그냥 티라서 말한 거예요. 팩트를 전달하려고. 이들은 결혼했고 이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팩트 전달.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멍청해서. 저도 그래요 가끔. 근데 어쨌든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별했다고 나오잖아, 이별을. 네네. 그런 취업이나 단순히 돈 문제보다 저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싶기는 해요. 뭐냐면 제가 뭐 책이나 고민이나 이런 걸 뭐 많이 하다 보면 읽어보다 보면 결혼이든 연애든 한쪽이라도 균형이 무너져 있고 자기 중심 코어가 없으면 삶이 그 관계가 오래 못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약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각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본질이자 자아실현이자 뭐 원천적인 어떤 코어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코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 연애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직장이 없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헤어졌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다. 이게 아니라 직장과 직업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뭐 월급만 받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게 조금 더 건강한 거고 뭔가 자아실현으로서의 수단이라거나. 근데 직장과 직업이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그게 이유가 꿈을 좇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당연히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죠. 나이도 뭐 26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규 씨도 나이가 더 많고 전문직이잖아요. 또 고소득.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랑했으면 지현님이 어떤 일을 했든 뭐 정말 월급이 적든 많든 그냥 내가 능력 있으니까 먹여 살리면 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쌓였느냐? 두 가지가 쌓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꾸 바꾸려 하는 그 약간 통통 튀는 모습들, 진로를 바꾸고 나는 꿈을 쫓아 떠나겠다 이런 모습들을 원규 같은 안정지향형 전문직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언제 또 뭘 바꾸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혼란스러움과 혼돈을 느껴요.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
내 여자친구나 내 예비 신부나 내 아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의 취향이자 선호인 거죠. 나는 그냥 너가 뭐 작은 회사라도 좋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규 입장에서 지현 씨의 어떤 예체능 쪽에 약간 좀 통통 튀는 모습들이라거나 진로를 막 바꾸려 하는, 방송 쪽으로 바꾸려 하는 모습들이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30대 돼서 또 이럴 거고 40대 돼서 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쌓였을 수 있고,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두 번째로는 그 웨딩드레스 보러 가주는 그거는 솔직히 원규님이 잘못한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자리는 가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일단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 둘이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여사친이고 이성적인 감정 없고 친하고 가도 되니까 간다. 근데 짜증을 내서 관철시키려고 이기려고 하고 여자가 포기하니까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서운한 걸 얘기를 하면 거기서 한 발짝은 물러나가지고 좀 져주려 하고, 아 너가 이걸 다시 이렇게 얘기를 꺼낼 정도로 너한테 그렇게 큰 일이었구나, 내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규가 만약에 그 순간에 그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원규님도 쌓여있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고 난 내가 맞다 생각하니까 아 그냥 이거 답 없다, 얘 이상하다, 어차피 이 관계는 미래가 없다 이러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그러거든요. 저는 사실 원규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저랑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원규님이 조금만 져줬으면, 조금만. 지금도 저는 뭐 거의 육각형이라고 봐서. 자기랑 비슷해놓고 아니, 다 아니, 아니. 해놓고 저보다 낫죠. 육각형이고. 아니. 성격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지 저보다 낫죠. 원규의 큰 단점만 얘기해서. 원규님이 단점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세상에. 그럼 말씀하신 지연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뭔가 계속 시도하고, 사실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나이 어릴 때는 더욱 그럴 수 있고. 아니, 어리니까 그래도 되죠. 근데 그런 성향이 어떤 만날 때에 있어서 어떤 배우자로서. 아, 그런 건 있다. 지현 씨도 원규의 마음을 약간 속단해버린 그런 감이 조금 있어요. 너무 이런 걸로 헤어질 사이가 아니었는데 개원해줬다 이런 얘기 하더니 헤어지자고 하네?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 버리면 그거는 조금 시야가 좁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내 남자친구가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 어떤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 힘들게 다가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지점에 대한 고찰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얜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 나름대로도 각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얜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냥 딱 단절시켜 버리니까 들어와서 원규랑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넌 어차피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난 너랑 할 말 없어. 그건 말해줄 수 없지. 이런 게 약간 아쉬운 부분?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잣대를 너무 많이 들이미는 거고, 이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경도 그렇고 지현도 그렇고 제가 느낀 건데, 네. 민경, 지현은 둘 다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여자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은 완전 ST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다 뭐냐면 여자분들이 말을 안 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큰 남자를 모두가 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것도 맞아요. 남자들은 일단 달라요. 남녀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자 마음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직시할 줄 아는 법을 먼저 익히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행동은 안 해주거나 이렇게 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알려주면, 남자들은 단순하고 여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려주면 또 듣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남자는 연애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천재거나. 그러니까 전 여친이 성장시켜줬다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얘가 막 너무 센스가 좋고 여자 마음을 다 알아. 그게 전 여친 작품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현님은 솔직히 S나 A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A 드릴게요. 그 다음 윤영님. 아, 윤영님은 뭐 좋죠. 잘 웃으시고 밝고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 백현이랑 잘 되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제가 백현님이 안 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걸 문제로 제가 생각을 하냐면 백현님이 무례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봐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악 물고 고개 돌려 외면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랑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저는 이제 자꾸 결혼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이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냐 아니냐를 볼 때 윤영님 자체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남자를 볼 때 그 남자가 좀 쎄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이 사람 나랑 좋을 땐 좋더라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좀 다르게 볼 줄도 알고 제3자의 시각에서 좀 관망할 줄 아는 그런 자세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분이 좋은 배우자가 되느냐의 문제랑 관계없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은 X 속에서 벌어버렸다, 아니면 백현님이 다른 여자랑 막 스킨십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빡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실 X가 있는 자리에서 X 속에서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오죽하면은 민경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X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같이 있으면 즐겁고 저랑 있으면 재밌고 나랑 잘 맞는다, 이거는 외면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좋으면 다 외면하고 좋은 모습만 보겠다 이건데, 근데 이게 이분이 왜 그러는 것 같냐면 이분이 이제 어리잖아요, 아직. 그래서 남자 경험이나 연애 경험이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해피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윤영 씨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을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면 그 불이치와 괴리가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부메랑처럼. 그래서 좋으신 분인데 안타깝다. 그럼 윤영은 티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깎아야 되는 건지. 보는 눈이 없다고 배우자감으로 별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뭐 단점이 나온 게 없어요. 네,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온 게 없어서 저는 이분은 S를 드릴게요. 와, 오. 윤영 씨가 이거 보시고 되게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S 맞네. 근데 이게 사실 윤영님 성격이기 때문에 S인 거예요. 성격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런 성격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지는 않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지연 얘기해봐요, 우리. 지연님, 이분도 특이하죠. 캐릭터가 일단 가장 먼저 겉으로 보이는 건 뭐 직진한다, 플러팅한다, 누구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럽게 한다,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면을 더 들여다보면 이분은 좀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본인도. 나는 내 마음만 보겠다. 예를 들면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진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X에 대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X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난 진짜 솔직하게 할 거야. 오빠 신경 안 쓰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X 신경 안 쓸 거예요까지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길 바래요? 네. 엑스도 저 신경 아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과하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난 안 힘드니까 난 짱이야, 뭐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나는 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만 그러고 있고, 근데 막상 보면은 너무 과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면 미련이 남아있어서 저러는 걸 수도 있고, 방어기제 때문에. 뭐 때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저걸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둘이 있을 때 우진한테 가서 나한테 정말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너한테 좀 미안하지만,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오빠를 신경 쓰지 않고 난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하고 싶다. 근데 이걸 보면서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둘만의 대화에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특별해, 나 빼고 누가 있어? 나는 X 신경 아예 안 써요, 나를 아예 무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저거는 사실. 약간 백현 씨가 사람들 앞에서 굳이 TMI나 불필요하고 무례한 말들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연님은 자기 감정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단한 미덕인 것처럼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표현을 하는 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우진이랑 연애했을 때는 엄청 헌신적으로 잘해줬잖아요. 그 양날의 검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남한테 잘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안 튀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좋은 배우자인 사람은 연애할 때 헤어질 때 결별의 모습도 성숙하게 결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전화통화 한 통으로 이별을 하고 아예 뭐 우진 다 뭐 대화조차 다 회피하고 들어와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 반응 굉장히 많이 일으켜. 근데 그것까지는 자유롭다 생각을 해요. 뭐 우진이 말을 심하게 하고 뭐 내 휴일은 다 너 거라 했다가 내 휴일은 네 거 아니라고 말 바꿨다거나 그런 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전화 한 통으로 이별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이상하진 않아요, 제 기준에서. 근데 들어와서 저렇게 과하게 굳이 불필요한 말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뒤틀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약간 회사 생활로 치환해보면 되게 쉬운 게 어떤 사원이 내 하급자 직원이 잘못을 했다. 근데 보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럼 10명 보는 앞에서 불러다 놓고 일 이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소리 지르는 거랑 잠깐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한번 혼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잘못했을 때 두 번째로 또 불러서 1대1로 혼을 내고 이런 식으로 훈육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전자는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치욕스럽고 굳이 안 그럴 수 있으면 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방식이랑 세상의 중심이 완전히 자기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내뱉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필터링 없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연님은 약간 뭔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만 해. 나는 미련이 없어야 돼. 근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강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곳인데. 궁금한 게 지연이 원규한테 엄청 직진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더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나 여자가 더 좋아해서 사귀었을 때 뭔가 끝이 좋지 않다 약간 이런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 속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약간 남녀의 세계관을 어떻게 보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남자들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엄청나게 소심하거나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막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다양해요, 진짜. 이 여성분들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가운데. 분포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남자들이 더 사고가 극단적이고 칼같이 탁 끊어버리고 연을 끊는다거나 과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모성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안아주려 하거나 받아주려 하거나 포용하려는 스탠스가 조금 더 강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이 떠버리면 그냥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이혼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여성분들은 정이나 모성애나 약간의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포용심 이런 걸로 그래도 좀 관계를 유지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 관계를 깨고 아예 나가버리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택하는 이런 경우는 진짜 부득이하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을 때만 이혼을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더 남자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그쵸, 거죠. 그쵸. 웬만하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기보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야 조금 더 그 여성들의 섬세한 모습이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적인 부분들을 남자가 좀 받아줄 수 있지 않나, 져주고. 그럼 지연의 T연은 어떻게 돼요? 저는 취존하겠습니다. 그래도 환승각까지는 아니네요. 제 생각에는 연인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는 잘 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 하나랑 아직 어리시잖아요, 좀. 저런 좀 자기 마음만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막 하는 저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사실은 30대로 가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소감 오늘 하신 거. 여성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일단 제일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저희 로펌은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일정하게 여러 군데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알리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한 30%, 여성분들이 한 70% 정도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 영상을 어떻게 좀 여성분들을 이해하거나 여성분들께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측면에서 한마디를 드리면 여성분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스스로는 내 마음 들여다보기, 내가 어떤 남자랑 잘 맞을까, 내가 연상을 만나야 될까 연하를 만나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는 쪽으로 이 콘텐츠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얼마나 져줘야 되는지
또 여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저도 여성분들 마음을 100%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부정확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